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경제적 자유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름 좀 충격이 좀 오지 않았나 이래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저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주가가 빠져도 이렇게 함께 공유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은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문제가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죄다 다 빠졌죠. 자, 미국장,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자, 하물며 뭐 유럽, 뭐 아시아, 물론 뭐 중국 증시야 약간 좀 올랐지만 크게 뭐 여러분, 삼성전자만의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자, 일단 여러분, 제가 당장 홀딩을 하라는 말은, 여러분 여기서 못 견뎌서 또 여기서도 물론 홀딩을 안 하고 또 손절을 하시는 분이 또 생길까 싶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는 거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홀딩을 반드시 하라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제가 여러분한테 힘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반드시 홀딩을 하라는 그런 이유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 여러분, 오늘 장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하고, 여러분이 홀딩을 하고 계시면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올 수밖에 없다는 그 얘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국내 증권가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일단 지금 여러분 막 줄줄이 퍼렇게 멍드는 이유가 있었죠. 미 연준, 물론 긴축 불안, 여러분 긴축 불안은 계속 얘기가 돼 왔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것 때문에 계속 뭐 주가가 빠지네 마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지금 그 와중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테슬라, 애플, 뭐 네이버, 뭐 이런 국내 주요 성장주뿐만 아니라 뭐 미국 주요 종목들 있죠. 실적 발표하고 이번 달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그 어떤 방향으로 얘기를 할지 그것도 상당히 지금 뭐 이목이 집중이 되지만, 그리고 뭐 더 하나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후에 아마 27일인데 그때 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도 있고, 그리고 LG 엔솔의 그 상장 이후에 수급 변화, 이것도 우리가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데, 일단 뭐 전문가들은 뭐 주식 변동성은 뭐 확대될 거라는 건 늘 입에 붙이고 하는 얘기지만,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 코스피 내 비중이 최소한 2.1%에서 최대 한 2.8% 정도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뭐 지수 자체를 벤치마크죠. 흔히 말하는 기준 수익률입니다. 이걸 보자면 투자 주체들이 이 포트폴리오 내에서 기존 주식을 매도를 하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이걸 매수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이것 때문에 뭐 수급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건 뭐 공감은 합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 시가총액이 아마 100조가 된다면, 코스피를 벤치마크로 하는 이 투자 주체들이 있죠.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 편입을 위해서 기존 포트폴리오에서 한 4.7% 정도 비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수 내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종목일수록 조정을 해야 하는 폭도 커진다고 하는데, 사실상 오늘 삼성전자 보면 여러분 다른 다른 주가들 되게 뭐 엄청나게 빠졌지만, 뭐 삼성전자는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업황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다는 말은 그만큼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주가가 그래도 억지로 꾸역꾸역 내려가는 것 같아요. 뭐 예전 같았으면 뭐 확 빠지는 거죠. 그게 아니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뭐 증권가에서도 시가총액 큰 종목이 뭐 상대적으로 상장을 하면 지수하고 주요 종목의 수익률도 물론 하락하는 건 맞습니다. 일전 예로 크래프톤 뭐 지금 뭐 거의 박살이 났지만, 그 사례만 보더라도 뭐 코스피 상장 당일에 0.53%, 물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0.5%대 가까이 빠졌는데, 그것만 보면 실질적으로는 뭐 우량주가 뭐 그렇게 심하게 빠진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인플레이션에 따른 이 통화정책 긴축 우려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뭐 추세적인 반등은 지금 당장은 우리가 기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뭐 엄연히 지금 뭐 추세적인 그런 뭐 전문가들 분석이지, 실질적으로는 뭐 국내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낮고 뭐 이익 하락 우려가 어느 정도 덜한 업종 위주로
또 매수세는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그 걱정을 하지 마시라는 그 핵심적인 이유를 바로 지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좋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큰 이슈가 이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미국 중앙은행인 이 연준입니다. 연준이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한 25일에서 26일 그 정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지난주 뉴욕 증시가 급락을 한 것도 물론 이 이유가 분명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런 얘기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금리 인상이죠. 자, 패드가 이러면 오는 한 3월부터 상당히 아마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그런 전망.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유동성 위축이 상당히 되면서 뭐 투자자들이 투매를 하는 이유도 하나의 이유가 맞겠죠. 하지만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뭐 솔직히 오늘 얘기할 필요도 없겠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 패드의 기준금리 인상기 때 여러 인상 여러분 이번에만 뭐 인상을 하겠다 얘기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기준금리 인상 한두 번이 아니었죠. 물론 기준금리 인상 때마다 그때 뉴욕 증시가 올랐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금리 올린다는 거는 악재는 맞아요.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올리다 보니까 뭐 그게 뭐 악재도 아닌 거예요. 블룸버그 통신에서 23일 날 보도를 했는데 패드의 그 기준금리 인상 자체가 근본적으로 보면 한마디로 여러분 금리 인상은 경제가 좋아지기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도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대체적으로 미국 특히나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게 그냥 대놓고 올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나름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을 다 분석을 하고 올리는 이유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일단 미국 경제가 좋아진다는 전제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도 어느 정도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모든 게 아마 반영이 되지 않았는가 그래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1950년 이후 12차례 미국 기준금리 인상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대표적인 지수인 S&P 500이죠. 이게 하락한 경우가 단 한 번밖에 없어요. 12번 1950년 이후에 12번 그중에 단 한 번만 하락을 했는데 12차례 기준금리 인상기 때 S&P 500 지수가 대략 보면 연평균 한 9% 정도 올랐습니다. 가장 최근이죠. 2015년에서 2018년도 그때 기준 인상 때 그때 당시에 그때도 S&P 500 지수 자체가 연평균 한 8.4% 상승을 기록을 했죠.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비록 지금 우려 때문에 주가가 빠질 수는 있고 그리고 미국 증시도 뭐 빠진다 치지만 실질적으로 연준의 얘기가 일단 뭐 이번 주에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뭐 얘기가 뭐 솔직히 약간 안 좋게 나온다 한들 실질적으로 3월달 기준금리를 올릴 그쯤 되면 어느 정도 선반영은 어느 정도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악재적인 주가의 대폭락 이거는 아니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제일 중요한 게 뭐 1900 뉴욕 증시가 하락한 경우가 1972년에서 한 74년 그때 당시라고 하는데 그때는 뭐 미국 경제 침체기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빠졌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월가에서도 올해 이 뉴욕 증시 자체를 아마 상승으로 보고 있지 않는가 그래 지금 점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일단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월스트리트 투자 전략가들이죠. 올해 연말에 S&P 500 지수 예상치가 4,980입니다. 현재 그 S&P 500 지수가 이거보다 한 13%가량 높게 전망이 나오는데 뭐 지난해 종가 비교해도 한 4.5% 정도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또 이것보다 여러분 또 하나 또 중요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신흥시장 증시에 주목하라는 그런 얘기도 또 나오죠. 대한민국은 신흥시장이죠. 그리고 S&P 500 지수가 최근에 급락하는 동안 이 MSCI 이 신흥시장 지수가 지난 한 달간 한 3.6% 오른 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 골드만삭스의 자산운용하고 BNP 파리바 자산운용 이런 걸 어느 정도
일부 인용을 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보면 대형 글로벌 이 펀드들이 신흥시장 주식을 현재 그 매수 중이라고 전하고 있는데, 일단 신흥국들의 이 경우 지난해 이미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대한민국에도 지금 올리고 1월 달에도 올리고 지금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그리고 이것 때문이라도 지금 강력한 기준금리 인상,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흥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더 우호적인 환경이 아마 조성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BNP 파리바 자산운용 그 데니얼 모리스 수석 투자 전략가가 얘기가 나왔는데, 지난해 11월부터 신흥시장 주식의 이 비중을 지금 확대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패드가 올해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는 반면에 신흥국 그 중앙은행이죠, 이미 기준금리를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면 증시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리를 올린다 이렇게 여러분 그냥 단편적인 면만 보고, 그리고 그 우려 때문에 주가가 한없이 언제까지 떨어질까 여러분 겁이 나서 손절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러한 또 그 반대 이면에는 이 신흥시장에는 또 나름의 또 호재적인 그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의 자산운용 보고서에서 또 한마디 했죠. 신흥국 경제가 올해 더 강한 성장을 흐름을 보일 수 있다. 이 얘기는 제가 또 여러분하고 좀 길게 얘기한다면 한없이 길게 할 수 있는데, 미국의 이 증시가 오르는 해가 있으면 또 오르는 그런 구간이 있으면 또 상대적으로 내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내리는 구간에는 또 신흥국 시장이 또 계속해서 상승 구간이 있습니다. 아마 그 상승 구간에 접어들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현재 그 선진국하고 신흥국 그 성장률 격차입니다. 이게 최소한 20년 만에 지금 최저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올해 성장률 격차가 다시 아마 올해부터 확대가 될 수 있는 그 국면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흥국이 지금 상대적으로 보면 좀 더 주가 상승 랠리에 대한 그런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래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가 수익 비율 PER이죠. 퍼. 이게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나 신흥국 증시에 상당한 호재로 보셔도 될 것 같고, 일단 블룸버그 집계에 따라도 12개월 기업이 예상치죠. 이걸 반영한 MSCI 이 신흥국 지수의 이 현재 퍼입니다. 이게 약 한 12.4배인데 20배 수준인 S&P 500 지수하고 지수의 이 PER보다 한 40% 가량 낮기 때문에 이거는 2007년 이후에 가장 큰 격차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 금리 인상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오늘 증시 여러분 깔끔하게 또 잊을 땐 잊고 다시 한번 또 기대를 걸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깔끔한 또 좋은 영상 들고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너무 걱정을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